강원도 해안에 떠밀려온 문서 한 장. 국정원 분석관 한서진은 그 속에서 7년 전 사라진 정보원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암호 너머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그의 여정. 과거의 죄책감을 넘어 국가를 지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32분 강원도 고성 해양경비초소. 파도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이병 김태수는 손전등을 켜고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제복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살폈습니다. 뭐지? 검은 비닐팩이 밀려와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주저하다가 장갑을 낀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비닐 안쪽이 보였습니다. 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해야 하나?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팀장님 사무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한서진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36세 국정원 북한정보분석 3실 팀장.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또 북한 해킹 정황인가? 아니면 무인기 문제인가? 요즘 들어 북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실장 박현철이 말했습니다. 50대 중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투명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종이는 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잉크로 쓰인 글자들은 선명했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글씨체가 익숙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글자를 누르는 필압, 간격을 두는 방식, 특정 숫자 뒤에 찍히는 점의 위치. 오늘 새벽 고성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박현철이 말했습니다. 북에서 흘러온 거로 추정됩니다. 서진은 종이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조수혁의 코드다. 7년 전 서진은 29세였습니다. 당시 그는 대북정보가 막내 요원이었습니다. 조수혁 40대 초반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던 정보원. 그는 서진의 담당 정보원이었습니다. 둘은 암호화된 메시지로만 소통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해진 시간에 신호가 왔습니다. 어느 날 신호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포기하십시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수혁 동지는 노출된 겁니다.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조수혁에 관한 정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팀장님, 박현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코드 해독 가능합니까? 서진은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이틀, 박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군 정보사령부도 움직이고 있어요. TF가 구성됩니다. 서진은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박현철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7년 만입니다. 당신 정보원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오후 2시 서진의 사무실. 그는 종이 사본을 책상에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붉은 글자들이 또렷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수혁, 형,
당신이 보낸 거 맞습니까? 7년 전 신호가 끊긴 그날 밤 서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놓쳤다. 징후를 못 봤다. 그 죄책감은 7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코드를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배열, 기호 조합, 문장 구조.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코드 안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급박함, 절박함, 그리고 경고. 서진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뭘 말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 안보실, 북에서 흘러온 문서라고요? 실장 강민준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정보원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아직 해독 중입니다. 강민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알겠습니다. 밤 11시 서진의 아파트.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코드 분석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두 글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있다. 코드 안에 특정 날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8일, 3주 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뭔가 일어난다는 건가?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현철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새벽 1시 국정원 지하회의실. 서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박현철과 분석팀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코드 안에 날짜가 있습니다. 12월 18일. 확실합니까? 네. 조수역의 암호 체계에서 날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배치됩니다. 박현철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 뭐가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서진은 화이트보드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코드 끝부분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좌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입니까?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 분석하십시오. 박현철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 3시 서진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혁, 형, 당신 살아있는 겁니까? 7년 전 그날 마지막 신호가 왔을 때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눈치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국정원 본부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움직였습니다. 군 정보사령부가 대기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한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붉은 글씨가 적힌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12월 18일. 서해. 그리고 코드 안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정원 분석실. 혜린 씨, 들어와요. 한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혜린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28세, 국정원 입사 3년차, 암호 분석 전공. 팀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이거 좀 봐주세요. 서진은 책상 위에 문서 사본을 펼쳤습니다. 혜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해안에서 발견된 건가요? 네. 북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혜리는 종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붉은 잉크,
불규칙한 숫자 배열.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잉크가 특이하네요. 어떻게요? 이 발색. 일반 볼펜이 아닙니다. 북한 특수시설에서 쓰는 유성 잉크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는요? 혜린이 종이 가장자리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펄프 결이 거칩니다. 북한 자체 생산 용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신합니까? 90%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두 사람은 화면을 나란히 켜고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분해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특정 구간마다 반복되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여기요. 혜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습니다. 이 기호. 군사통신 체계에서 쓰는 구분자예요.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럼 군 관련 문서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군부 내부자가 작성했거나요. 둘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팀장님, 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구조. 일반 정보원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암호 체계가 너무 정교해요. 이건 고위급 내부자예요. 서진은 멈췄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 정도 암호는 특수부서 접근 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1시 두 사람은 식사도 거른 채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팀장님,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혜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단어, 매화 마이너스 17. 3번 반복됩니다. 서진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매화? 네. 암호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17은 뭐죠? 숫자일 수도 있고, 날짜일 수도 있어요. 서진은 손으로 턱을 감쌌습니다. 매화. 매화. 그는 과거 정보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작전명에는 식물이나 계절 이름이 자주 쓰였습니다. 작전명일 겁니다. 그럼 17은요? 대상. 혹은 순서. 혜린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4시 박현철 실장이 분석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행 상황 보고하십시오.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암호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고위급 내부자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은요? 작전명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화 마이너스 17. 박현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매화? 네. 북한식 작전명 체계와 일치합니다. 17은 뭡니까?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철은 팔짱을 꼈습니다. 청와대에서 내일 오전까지 1차 보고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철이 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한 팀장. 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밤 9시 분석실. 혜린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팀장님, 드세요. 고마워요. 서진은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혜린 씨, 네. 7년 전 일 아나요? 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전 대학생이었어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 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조수혁이라는 사람. 혜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신호가 끊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했죠.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합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끝까지 해봐요. 고맙습니다. 밤 11시 30분. 혜린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뭐죠? 좌표요. 여기 좌표가 숨어 있어요. 서진이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숫자 배열 사이에 특정 패턴이 보였습니다. 위도와 경도. 서해입니다. 혜린이 지도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북방한계선 근처예요.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날짜하고 연결해 봅시다. 12월 18일이죠. 네. 혜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뭐가 있을까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군사훈련, 해상 순찰, 아니면 기반시설, 네. 남쪽 기반시설 공작일 수 있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신하세요? 아직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 문서 전체가 경고예요. 내부자가 무언가를 알리려는 거죠. 누가요? 아마도 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조수혁,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정, 두 사람은 1차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서 출처 북한 특수시설 추정, 작성자 고위급 내부자, 작전명 매화-17, 목표 남한 기반시설 가능성, 시점 12월 18일, 장소 서해 북방한 개선 인근. 서진은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혜린 씨, 오늘은 들어가요. 팀장님은요? 조금 더 있을게요. 혜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붉은 글자들이 형광등 아래 선명했습니다. 수혁, 형, 당신이 보낸 거라면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17, 12월 18일, 서해. 단어들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뭘 말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빈 방에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서진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현철 실장이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일 아침 7시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은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 수염 자국. 그는 면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국정원 주차장.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까지 30분.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매화-17, 12월 18일, 서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청와대 본관. 한서진은 안보실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보실장 강민준, 국방부 차관, 군정보사령부 국장, 국정원 차장, 그리고 2명의 보좌관. 앉으세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 시작하십시오. 서진은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발견된 문서는 북한 내부 고위급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면에 문서 사본이 떴습니다. 암호명 매화-17이 3차례 반복됩니다. 작전명으로 추정됩니다. 목표는요?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남한 기반시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좌표입니다. 문서 속 숫자 배열에서 서해 좌표를 추출했습니다. 서진은 지도를 띄웠습니다.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북방한 개선 인근입니다. 강민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시점은요?
12월 18일로 보입니다. 3주 뒤군요. 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추가 분석을 계속하십시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군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주도하고 정보사가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는 일체 노출 금지. 이건 1급 보안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현철 실장이었습니다. 브리핑 어땠습니까? TF 구성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에 정보사 쪽과 회의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린이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죠? 군 레이더가 뭔가 포착했어요. 뭐요? 북한에서 풍선형 물체가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로요? 서해 쪽입니다. 좌표가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서 속 좌표랑 일치해요. 오전 11시 국정원 상황실. 서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빨간 점이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하십시오. 박현철이 말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 최초 포착. 북한 황해도 상공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수는요? 현재 17개 확인됐습니다. 서진은 멈췄습니다. 17개요? 네. 혜린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매화 마이너스 17. 서진은 스크린을 봤습니다. 17개. 매화 마이너스 17.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문서가 이걸 예고한 겁니다. 오후 1시 청와대 안보실에 긴급 상황이 전파됐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가 경계태세를 격상시켰습니다. 오후 3시 군이 풍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엔 한 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국정원 분석실. 서진과 혜린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봐요. 혜린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숫자 배열. 좌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죠? 경기도. 지하 통신시설 근처예요. 서진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도가 떴습니다. 이건 혜린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국가기관망 중개소예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확실해요? 네. 여기가 끊기면 전국 통신망이 마비됩니다.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팀장님.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오후 5시 서진은 박현철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서 속 좌표가 경기도 지하통신시설과 일치합니다. 박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국가기관망 중개소입니다. 공작 목표란 말입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현철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안보실로 연결하십시오. 밤 8시 서진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글씨, 숫자들, 암호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수역형, 문서 끝부분에 작은 기호가 있었습니다. K-47.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7년 전 조수혁이 마지막으로 보낸 신호에도 같은 기호가 있었습니다. 이건 형이 보낸 거 맞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 살아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7년 전 신호가 끊긴 그날, 서진은 사무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죄책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팀장님, 아직 있으세요? 네.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뭐요? 문서 속에 날짜가 하나 더 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죠? 12월 15일. 3일 전이에요. 15일. 풍선이 띄워진 게 오늘 11월 28일이에요. 그럼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일엔 뭐가 일어나는 거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작전. 네. 오늘은 예고편이에요. 15일이 진짜입니다. 자정, 서진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풍선 17개 문서 속 매화 -17과 일치. 목표 경기도 지하통신시설. 본 작전 시점 12월 15일 추정. 작전 성격 연쇄 공작 가능성. 그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그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K-47. 조수역의 코드. 형,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새벽 1시 서진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수역의 목소리. 서진아, 조심해라. 이쪽은 생각보다 복잡해. 네, 형. 신호가 끊기면 내가 노출된 거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조수역이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벽 3시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현철 실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청와대 긴급회의. 대통령 주재.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시작됐다. 그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새벽 5시 국정원 주차장.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매화 -17, 12월 15일, K-47.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6시 청와대 본관. 경호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본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오전 7시 50분 대통령 집무실 앞. 서진은 손에 노트북을 들고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강민준 안보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한서진은 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이 자리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포착된 풍선 17개는 문서 속 암호명 매화 -17과 일치합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목표 지점은 경기도 지하통신시설로 추정됩니다. 공작 의도는요? 기관망 마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응 방안은 군과 합동으로 해당 시설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본 작전이라고 했죠? 네. 문서 분석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봤습니다. 절대 막아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전 10시 국정원 분석실. 서진은 혜린과 마주 앉았습니다. 팀장님, 문서 뒷면 확인했어요? 아직요.
혜린이 확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잉크 농도가 불규칙해요. 여기 보세요. 서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뒷면에 미세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패턴. 이건 암호예요. 겹쳐 쓴 거예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요? 작성자요. 의도적으로 두 겹으로 썼어요. 혜린이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이미지 분석 도구. 이렇게 농도를 분리하면 화면에 숨겨진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조수혁 형의 독자 암호체계예요. 확실해요? 네. 7년 전 마지막 신호에서 본 구조예요. 혜리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독해 볼게요. 오후 1시 두 사람은 식사를 거른 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나왔어요. 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이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장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매화 마이너스 17, 탈출 코드, 내부 반대파 17명. 서진은 멈췄습니다. 탈출? 네. 공작이 아니에요. 탈출 작전이에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 내부 고위층 17명이 탈출하려는 거예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보호 요청이에요. 나만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팀장님,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오후 3시 서진은 박현철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문서의 진짜 내용은 탈출 작전입니다. 박현철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북한 내부 반대파 17명이 남한으로 탈출하려 합니다. 매화 마이너스 17은 그 코드명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문서 뒷면에 숨겨진 암호입니다. 서진은 자료를 건넸습니다. 박현철은 한참 읽었습니다. 그럼 풍선은 뭡니까?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미끼요? 우리가 움직이면 북쪽이 그걸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박현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 5시 청와대 안보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찰총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 정보사령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강민준 안보실장이 물었습니다. 남한의 대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추적 중입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문서를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남한이 반응하면 그걸 이용해 내부 반대파를 색출하려는 거죠. 누가 주도합니까? 정찰총국 작전국장 강철혁으로 추정됩니다. 강민준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반대파가 숙청됩니다. 움직이면 우리가 이용당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밤 9시 서진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수혁형, 문서 속 K-47 코드, 7년 전 조수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 형이 반대파 안에 있다는 거야.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아직 계세요? 네. 혜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형을 찾아야 해요. 네. 조수혁 형이 반대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낸 거예요. 혜린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움직이면 강철혁이 추적합니다. 그럼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형을 구하는 방법. 밤 11시 서진은 과거 자료를 뒤졌습니다. 7년 전 조수혁과의 교신 기록, 암호체계, 접선 방식.
비상연락망. 여기. 그는 멈췄습니다. 비상연락망 마지막 줄. 제3접선로. 중국 단둥. 서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형이 단둥으로 나올 수 있어.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박현철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정, 국정원 지하회의실. 서진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조수역은 제3접선로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박현철이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7년 전 설정한 비상 경로입니다. 아직 유효할 겁니다. 단둥 쪽 정보망은요? 접촉 가능합니다. 박현철은 생각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중국 땅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을 놓칠 순 없습니다. 박현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단독 행동은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2시, 서진은 사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팀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위험해요. 알아요. 혜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분석 계속해줘요. 강철혁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알겠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린 씨. 네. 고마워요. 혜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세요. 새벽 4시, 서진은 집에 들렀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권, 현금, 비상연락망.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그는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 인천공항. 서진은 중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1시간.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혜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팀장님, 조심하세요. 강철혁 쪽 움직임 포착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분석 잘 부탁해요. 오전 7시 30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혁형, 기다리세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수혁의 마지막 말. 서진아, 내가 신호 못 보내면 나 포기해라.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약속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비행기가 베이징에 착륙했습니다. 서진은 환승구역으로 갔습니다. 단둥행 비행기는 오후 1시. 그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팀장님, 강철혁이 움직였어요. 어디로요? 북중 국경 쪽입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둥 방향인가요? 네. 알겠어요. 계속 추적해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단둥공항. 서진은 택시를 탔습니다. 압록강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건너편이 북한이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7년 전 조수혁이 남긴 접선 장소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오후 11시 중국 단둥 압록강변. 한서진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팀장님, 신호 포착했어요. 윤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죠? 접선 지점에서 500m.
15분 뒤 도착 예정이에요.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자정, 작은 선착장,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약속된 암호를 말했습니다. 매화가 피었습니다. 17송이군요. 불빛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 수척한 얼굴, 조수혁이었습니다. 서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 조수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서진아. 새벽 2시, 안정가옥. 둘은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수혁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정말 긴 시간이었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형,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조수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맙지. 팀장님이 문서를 보면 올 줄 알았어. 어떻게? K-47. 우리만 아는 코드잖아.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신호가 끊긴 그날, 죄책감, 후회, 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냐, 조수혁이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준 게 나를 지킨 거야.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벽 4시, 서진은 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구조 완료했어요. 정말요? 팀장님, 다행이에요. 혜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강철혁 쪽은요? 추적 중이에요.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감시해줘요. 네.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국정원 비공개 보호시설. 조수혁은 국정원 차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내부 상황을. 조수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대파는 17명입니다. 모두 고위급이에요. 어떤 이유로요? 정권 내부 숙청이 심해졌습니다. 강철혁이 주도하고 있어요. 차장이 메모했습니다. 그가 문서를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까? 맞습니다. 나만이 움직이면 그걸 추적해서 우리를 색출하려 했죠. 나머지 16명은요? 아직 북쪽에 있습니다. 탈출을 준비 중이에요. 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2월 14일 오후 3시 청와대 안보실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군 정보사령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강철혁이 반대파 색출에 나선 겁니다. 강민준 안보실장이 물었습니다. 조수혁 씨가 말한 16명은요? 아직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특수팀을 투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충돌은 최소화하십시오. 12월 15일 새벽 2시 북중 국경 특수팀이 움직였습니다. 야간 투시경, 무전기, 소음기 장착 소총, 목표 지점 500m, 팀장이 속삭였습니다. 진입 시작,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 접선 지점, 16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 누구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남쪽에서 왔습니다. 특수팀장이 말했습니다. 조수혁이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출발합시다. 새벽 5시 30분 압록강. 보트가 물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빨리. 특수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보트가 속도를 냈습니다.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거의 다 왔어.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보트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내리세요. 빨리. 사람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오전 7시 안전가옥 16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특수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구조 완료. 사상자 없음. 서진은 전화를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6일 오후 2시 국정원 보호시설. 서진은 조수역을 찾았습니다. 형, 모두 구출했어요. 조수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마워.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 응. 7년 동안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조수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징후를 봤어야 했어요. 형을 보호했어야 했어요. 서진아. 조수역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날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날 살렸어.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린 다시 만났어.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형. 12월 18일 오전 10시 국정원 본부. 박현철 실장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쪽 상황 보고 올라왔어요. 박현철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철혁이 경질됐습니다. 작전 실패 책임이래요. 서진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매화 -17 사건으로 내부 권력 구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반대파 때문인가요? 네. 생각보다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로 남한 기반시설 공격은 무산됐습니다. 박현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낸 덕분이에요. 12월 20일 밤 10시 국정원 사무실. 서진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너머 북쪽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문서 한 장.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 나라를 움직였다. 그는 책상 위 원본 문서를 봤습니다. 붉은 잉크. K-47 코드. 형을 지켜냈다. 7년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혜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아직 계세요? 네. 혜린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혜린 씨도요.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좀 쉬세요. 그럴게요. 혜린이 나갔습니다. 서진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북쪽에서 또 어떤 문서가 날아오더라도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지켜낼 준비가 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 서진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조수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잘 자. 그리고 고마워. 널 만나서 다행이야. 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요, 형.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다시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또 읽어내야지. 그렇게 그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국정원 본부에 불이 켜졌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옆에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팀장님, 여기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봅시다. 둘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북쪽 하늘 어딘가에서 누군가 또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잉크, 조심스러운 손길, 절박한 메시지, 그리고 그 문서는 언젠가 다시 남쪽 해안에 닿을 것입니다. 서진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낼 준비를 하고 새벽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한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문서를 끝까지 읽어내는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비된 사람으로